자, 여론조사. 지금 오늘 또 뭐 하나 나왔어요, 여론조사가. 그죠? 네. 예. 요거는 이제, 여기 애블 리서치인가요? 네. 예, 거기서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내일도 뭐 계속 그 28일서부터 이제 그 여론조사 뭐 조사 금지 기간이죠. 아, 요건 넥스트 리서치.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 내일까지는 계속 쏟아질 거예요. 네네. 조사가. 오늘 이게 매경 MBN이 이제 의뢰한 넥스트 리서치인가요? 네. 거기서 조사 결과인데 역시 그 1차 조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걸로 네. 이재명 후보가 44.9, 45% 비만으로 내려앉았어요. 네. 김문수는 35.9. 그래서 대략 뭐 어떤 9% 정도 차이가 나는 조사 결과가 네. 나왔네요. 네. 예, 김문수가 역전한 조사 결과가 안 나오길 그러니까요. 나올 때 됐는데. 나올 때 됐는데 차마 뭐 저희가 이렇게 김문수가 얘기하는 역전한다는 여론조사는 아직 못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형태가 지금 아마 극대화, 특히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아주 극악에 달할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이제 중도층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중도층 여론을 아주 주목을 하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한 자릿수로 격차가 좁혀졌다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정작 그 기사에 보면은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27, 30%가 안 되네요. 네, 거의 20%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중도층에서 20% 차이 나면 그 선거는 사실상 끝난 거거든요. 네. 우리 지난 대선 때 거의 뭐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뭐 거의 경합이었죠. 네. 1% 이내에서 여론조사도. 근데 중도층에서 약간 윤석열이 앞서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게 선거 결과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 선거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이 중도층의 표심입니다. 그래서 중원 싸움에서 이기지 않고서는 사실상 대선에서 승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지금 저 중도층에서 지금 20%가 차이가 나는데 지금 언론들이 지금 저걸 다 눈을 감고 지금 9% 한 자릿수로 지지율 격차가 좁혀져서 이 추세가 그대로 대선까지 이어지면 김문수가 골든크로스 당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자꾸 기대감을 부추기게 보수층에 하고 있는 건데 저건 저 독자들을 속이는 거예요. 희망 고문한다고도 오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유튜버가. 네. 자, 이것도 보시면은 서울경제 에이스 리서치 보도예요. 아까는 넥스트 리서치고 지금 에이스 리서치라는 곳에서 내놓은 건데 뭐 김문수는 40.4고 이재명이 46.5다. 네. 그래서 앞자리가 이제 4로 나오니까 거의 이제 좀 있으면 따라잡겠다. 거의 뭐 추격권, 가시권 내에 이제 들어왔다. 네. 이렇게. 그리고 이준석하고 합치면 무려 50.4야. 50.7. 예, 50.7. 네. 저런 기사도 많이 보였죠. 그거는 좀, 네. 그런데 여기도 역시 중도층만 놓고 보면, 그래서 심지어 여기서 김문수 후보가 이제 이재명하고 그 1강 1중 1약이 아니고 양강 체제를 구축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정당 지지도. 정당 지지도에서 뭐 43대 38.5. 여기도 이제 오차범위 바뀌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중도층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엔 48.4 대 23.9. 25%가 차이 나요. 중도층에서는. 중도층에서 25% 차이가 나면 사실상 이건 양강체제로 하기는 어렵고 결국 중도층에서 무려 25%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 격차가 지금 6.1% 나면 이건 보나마나 보수층 과다 표집입니다. 그런 거를 기사에서는 좀 누락을 하거나 부각을 시키지 않죠.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이제 그런 얘기도 했네요. 중도 보수 확장 포기. 아니 이제 요거는 이제 어제 사실 있었던 얘기인데 이 언론들이 얼마나 이 사실 여론조사 결과를 또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또 확대 증폭하는지 다 보여주는 건데 여기는 또 뭐 진보 언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경향신문 기자가 요즘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중도층 민심이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중도층 민심이 빠지면 20% 이상 격차가 나는데 이걸 중도층이 이반한다 이런 얘기를 쓰는 것 자체가
이건 또 속이는 거예요, 독자들을. 네. 근데 이제 이 중도층이 이제 이반한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게 결국 중도 보수층들의 거부감이 있는 그 이쪽 뭔가 좀 좌파적 정책을 요즘 이재명 후보가 계속 공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던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답변하는지 같이 보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향신문의 박하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면서 이제 외연 확장을 적극 시도해 오셨는데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제 중도층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남은 기간 어떻게 반등을 이뤄내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여론의 흐름이 뭐 일종의 진폭이 있다라는 점은 뭐 선거 때 되면 언제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내란 세력 또는 내란 옹호 세력을 다시 선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이 최고 규범인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댄 그 내란 세력, 또 내란 수계와 단절하겠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는, 극우 세력과 단절하겠냐는 질문에도 답을 못하는 그런 후보를 선택해서 다시 이 나라를 혼란 속으로, 불안정 속으로 밀어넣지는 않을 것이다. 헌정 파괴 세력을 다시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좀 더 잘 드려야 되겠죠. 중도 보수로의 외연 확장은 뭐 지금 멈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마 제가 기본사회 정책을 발표를 하니까 그럼 되돌아갔다고 또 일부에서 공세적으로 억지 주장을 하는 바람에 뭐 그런 것들이 약간씩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중대재해법 또는 노동 현장을 중시하는 뭐 그런 입장들이 나가니까 다시 되돌아갔나 뭐 이런 생각을 하거나, 또는 뭐 그렇다고 이제 억지 주장을 하는 그런 쪽들이 있어서 약간의 영향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현 시대의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괴된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즉 성장의 정체를 이겨내고 다시 회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향해서 가는 길, 그거는 제1순위 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길게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과 복지, 분배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분배가 없는 성장은 불가능하죠. 적정한 분배, 적정한 소득 보장, 적정한 복지, 이것이 잘 어우러져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성장에 훨씬 더 큰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너무 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복지는 다 버렸나? 분배는 다 포기했나? 또 이런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 말씀을 몇 차례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비중을 어디에 둘 것이냐? 어느 한쪽을 버리는 게 아니라 둘 다 추구하되 지금은 회복과 성장에, 통합에 더 방점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가겠다. 국정도 그렇게 운영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가 저는 이제 경향신문 특히 저 기자라면은 사실 질문을 저렇게 하기보다는 네. 요즘 그 중도 그 보수로 이제 외연을 확장을 하면서 중도층도 한 20% 이상 격차가 벌어지는데 너무 그 표만을 좀 의식해서 너무 보수층에 소구되는 정책만 발표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이 잠시 퇴색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경향신문 기자가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중도 그 보수로 확장이 지금 약간 정체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조중동에서 기자들이 물어볼 질문들인 거죠. 네. 좀 안타까워요. 예. 경향신문 또 기자 네. 출신으로서 네. 또 안타까운 마음을 또 네.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저희가 그 보도했던 여론조사 중에 KSOI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그것도 보면은 7.7% 격차가 있다.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어제는 저희가 그 여론조사 결과지를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번에 이제 결과지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지를 한번 열어보니까 역시 진보에 비해서 보수가 무려 1.8배나 과표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과표집이 됐어요. 진보가 179명인데 보수는 329명입니다. 근데 어제는 사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쏙 빼고 단순한 이제 그 지지율만을 가지고 마치 그 지금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좁혀진 것처럼. 7.7%. 예. 네. 이게 조중동도 아니고 CBS란 말이에요. 네. CBS는 그래도 그 좀 우리 민주진보정의 시민들은 그래도 좀 신뢰를 좀 하는 매체인데 네. 저런 내용은 쏙 빼고 보도를 했네요. 저는 좀 저렇게 안타깝습니다. 보수가 과표집됐는데도 7.7%나 격차가 벌어진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네. 두 배 가까이 지금 더 보수가 과표집됐는데도 네. 그러니까 저런 거를 기사에 안 쓰는 거예요. 저런 건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죠. 저런 네. 거는. 네. 자, 그래서 이게 24일 날 KSOI 자료거든요. 그러면 그 일주일 전에는 어땠느냐? 일주일 전에도 역시 보수 과표집이었습니다. 1.5배였습니다, 그때는. 그나마 좀 적죠. 보수가 287명, 진보가 188명이었습니다. 중도가 많긴 많아요. 그런데 보수가 저렇게 과표집이 되다 보니까 저 때는 그래도 39.2대 36.4예요. 그나마 두 자릿수로 벌어지긴 했습니다. 1.5배가 1.8배로 네. 보수가 표집이 더 강화되군요. 그렇습니다. 1.5배도 저 심각한데. 네. 1.5배 정도 약을 타서는 안 돼서 더 약을 푸는 모양이죠. 약을 더 확 친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갤럽하고 리얼미터를 한번 그 보정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보수 중도가 어느 정도 균질한 상태에서 비교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같이 해봤어요. KSOI 자료를 5월 17일 거를 그나마 이제 1.5배 정도 과표집된 거를 그나마 기준으로 삼아서 역시 같이 대입을 했을 때 5월 24일 날 대입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 봤더니 7.7%포인트 격차가 10%포인트 격차로 벌어졌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기무수가 실제로 빠지죠, 이렇게. 언론 보도에서는 7.10%로 좁혀졌다라고 하지만 네. 실제로는 이제 보정을 하면 일주일 전에 이제 보수 중도 진보 비율이 그대로 유지됐다라고 전제하고 보면 네. 10% 정도다 격차가. 근데 저것도 1.5배 정도 보수가 네. 과표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격차가 10%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예. 엄청난 겁니다. 네. 15%에서 20% 정도의 격차가 지금 있다라고 보는 게 거의 지금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런데 지금쯤이면은 김문수가 그 이제 워낙 여론조사 장난을 많이 치는 과거 역대 선거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 지금쯤 김문수가 역전한다, 뭐 골든 크로스 거쳤다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이럴 때 됐는데 그런 건 아직 안 나옵니다. 네? 그 여론조사 업체들도 좀 그건 너무하다 싶은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아시아 투데이라고 아시죠? 코프라 여론조사를 네. 주로 싣는 아시아 투데이 여론조사. 여기서 윤석열 기적의 지지율 40% 네. 만들었던 바로 그 여론조사, 그 회사, 언론사죠. 아시아투데이. 거기서 기사 두 개의 기사를 최근에 삭제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예. 범보수 중에 김문수만 이재명을 꺾었다. 뭐 이런 얘기. 양자대결 승리한다. 뭐 그러면서 한 자릿수 추격전 이런 기사까지도 전부 삭제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양심이 이게 좀 있는 건가요? 네. 저게 아마 그 민주당에서 고발이 이제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직전에 삭제한 그렇죠.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고발에 또 그 선관위에 또 그 신고도 하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삭제를 한 것 같습니다. 네.